책 쓰기 강의에 오시는 분들께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처음 물어봐요. 왜 쓰고 싶으신지. 책이 발간되고 나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까. 저한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편지, 그다음 블로그 이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청이 많이 왔어요. 뭐 그렇게까지 뭐 강연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교사라서 이제 책을 쓰면은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참 궁금한 게 교사라는 게 사실 이제 공직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 이제 책을 쓴다고 해서 이게 뭐 급여가 올라가나? 약간 뭐 성과급이 나오나? 뭐 이런 뭐 현실적인 뭐 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현실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책 쓰기 강의에 오시는 분들께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처음 물어봐요. 왜 쓰고 싶으신지. 근데 젊은 선생님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이유를 대세요. 수입을 더 늘리고 싶다. 왜냐하면 더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인세 수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냐면 선생님들이 말한 것들은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인데 책을 쓰게 되면 우선 잘 팔릴 경우 인세가 나오죠. 우선 처음 계약금부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잘 팔리면 인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분기별로. 그 다음에 책과 연결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교사들은 또 그러니까 시간당 정해져 있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그래도 월급 외에 약간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게 돼요. 네, 그게 다 사라지는 돈일지라도 굉장히 설렘을 가져오고 선생님들이 무엇을 또 생각하기에 꿈꾸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수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자신의 뭔가 이런 직업적인 상황에 이제 뭔가 안정감이 취하지 않고 책을 쓰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뭐 추가적인 수입들 뭐 혹은 뭐 그게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뭐 내 사회적인 지위나 뭐 영향력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교사분들이 이제 책을 쓰고 싶어 한다, 이 얘기인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부수적인 수입은 하나의 그냥 요소에 불과하고 제가 강의를 가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첫 번째 이유는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되게 순수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나의 삶을 좀 성찰해 보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 두 번째는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 근데 책이라는 게 그 전문성을 키우는 입장에서 브랜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좋죠.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약간 바람직한 목적은 이제 저와 같이 예술적 창작의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그 본연의 분들, 그 본질적인 그런 이유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책 쓰기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약간 젊은 선생님들 쪽에서 그 현실적인 이유를 조금 많이 드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제 나는 혁신학교 교사입니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실제로 제 책을 쓰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셨나요? 네. 처음이 나는 혁신학교 교사입니다. 첫 책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무작정 쓴 책이었기도 했지만 책이 발간되고 나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까 진짜 기쁨보다는 약간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팔려 나가고 나서 저한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의 편지, 그다음 블로그 이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청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고 선생님의 철학과 선생님의 삶을 응원한다. 그래서 제가 되게 큰 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것들은 책을 읽고 혁신학교의 그 내용을 배우고자 선생님들이 학교로 친히 찾아와 주셨던 것들. 네, 그래서 책을 내면 이런 건가? 하는 것들을 느끼고 저희 학교에는 이제 2월에 교육과정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당시 한 2월에만 10건 이상의 강의를 불려다니면서 강연가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책을 쓴 보람을 확실히 느끼시겠네요. 그때 나역교 책이
6개월도 안 돼서 3세를 찍었었거든요. 그때 혁신학교 붐이었기 때문에 네. 이 책이란 게 그때 느낀 게 시기와도 잘 맞아 떨어져야 타이밍에.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지만 저는 선생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역시 되게 선생님들의 응원과 힘을 받고 살아갈 힘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책을 써봤지만 과거에 이제 책을 몇 권 썼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강연이 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교사라서 이제 책을 쓰면은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또 수많은 이제 선생님들을 데리고 네. 출간을 또 이제 도와주셨고 책을 낸 또 선생님들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반인이 책을 쓸 때랑 네네. 교사가 책을 쓸 때랑 이런 기회적인 측면에서 교사라고 훨씬 더 많이 오는 건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 책을 낼 때 사실 기획을 하거든요. 그때 혁신학교 부장으로 있었을 때 네. 제가 분명히 2학기 때부터는 어떤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강의가 시작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이야기했을 때도 네. 1학기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는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제안한 의견들이 적중을 했고 그것들이 퍼지면서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강의의 기회가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뭐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나도 한 권을 냈지만 강의를 그렇게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책을 낼 때마다 그 책을 좀 기획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 책이 어디에 필요로 하고 네. 출간 시기까지 제가 좀 정하고 있어요. 어느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네. 내 책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위주로 홍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책을 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뭐 글을 써서 네. 책을 출간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육 사회 내에서의 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보시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의 뭔가 생각이나 컨텐츠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그 타이밍적을 고려해서 기획을 잡아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맞았을 때 진짜 우리가 책을 썼을 때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교사의 책 쓰기도 제가 한 2년 전에 구상을 했었는데요. 첫 출판사에서 책 쓰기 책이 많은데 뭐가 팔리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25년도에 투고했을 때는 작년에 투고했죠. 24년에 투고했을 때는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사들이 책 쓰기에 요새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 원고를 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흐름을 파악하고 요즘에 교사들이 학교의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성장에 책 쓰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좀 타이밍에 맞게 제가 출간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나를 찾아오면 내가 무료로까지도 알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책을 쓰고 싶다는 선생님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게 100%다 출간되지 않을 거아니에요. 뭐 중도에 포기를 하든지 뭐 본인이 안 쓰겠다고 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왜 그만두거나 포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들어보면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네.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책을 낼 때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책 쓰기 자체에 자기 검열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자기 검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책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못 쓰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런 거에 선을 긋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책 쓰기 캠프를 2년 전에 했을 때도 책을 33명 정도가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거의 25명 정도가 이제 출간을 하셨어요. 그 못하신 분들은 특히 자기 검열이 심하거나 이제 주저앉는 분들인데요. 굉장히 잘 쓰시는데도 내 글은 좀 부족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끝까지 독려를 하는 편이나 선생님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검열은 자기 검열일 뿐 선생님이 쓴 원고는 출판사에서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 낼 수준이면 거기서 거절을 할 거절하겠죠. 것이고 네, 그쵸. 근데 그때 이제 이 정도구나 그럼 음. 내가 다시 써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질에 겁을 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책 쓰기에서 말했듯이 재능보다는 진짜 끝까지 끌어가는 끈기가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검열이라는 게 네네. 이런 글이 뭐 책이 될 수 네네. 있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뭐 이런 네네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네네.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쓰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서서히 깎는 거네요. 그게. 네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을 되게 못 쓴다고 생각하세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봤을 때는 재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으시거나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글을 내도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퇴고 과정에서 아닌 부분은 독자의 입장에서 잘라내고 이제 퇴고하면 되거든요. 그쵸? 수정하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